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첫 거래일날 2월 1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파월 의장이 그 장 후반에 이제 인터뷰가 있었죠. 여기서 그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발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뭐 금년 안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좀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신경을 쓰는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지니까 다시 이제 시장의 하락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0.82% 빠졌고, S&P 500은 1.61% 빠졌고, 나스닥이 2.23%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8.15 모니터 녹화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이 시가는 좀 낮게 붙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큰 폭으로 빠질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코스피는 0.21%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특이한 거는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이어서 기관도 매수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무렵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세를 확장시켰고, 동시효과에서 기관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452억을 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2262억을 순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1조 2083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외국인들이 2월 들면서 매수로 돌아오는 신호인가 아닌가는 이제 2, 3일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내일까지도 그런가.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에 나섰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542.46포인트, 어제보다 1.82%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끝났고요. 코스닥도 0.37% 하락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잠깐 플러스를 보이는 것 같이 하다가, 이거는 계속해서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염없이 주가가 밀려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쪽으로 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코스닥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제법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래서 1313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기관은 167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4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좁혀갖고 하락폭을 798.73포인트, 어제보다 0.06% 하락하는, 거의 이제 보합권의 코스닥도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양봉을 굉장히 크게 붙이고 수급 라인도 돌려 세웠어요. 그런 걸로 봐서 상승 분위기를 일단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양봉이라서 밑꼬리가 달리는 양봉이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수급 라인이 아직 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오늘 좀 밑꼬리 긴 양봉을 좀 달았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1331원 80전, 어제보다 2원 80전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376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를 보면 삼성전자 3760억, 삼성바이오 117억, 현대차를 1691억, 기아를 428억, 네이버 122억, 삼성물산 824억, 이렇게 샀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산 거는 뭐 삼성바이오 2억 샀고, 현대차를 1,052억 기관이 샀고, 기아도 85억 샀고, 포스코홀딩스 103억 샀고, 삼성물산은 362억 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총 상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게 어떤 거냐면,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은 250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를 34억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도 528억, 에코프로도 32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 19억, 국내 기관 4억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보인 건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른 섹터를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얘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금융, 그러니까 보험,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저 PBR 수혜주죠. 저 PBR 수혜주면서 이게 이제 벚꽃 배당,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결산 배당이 물러지면서 배당의 기준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이제 더블 배당이죠. 분기하고 연 결산 거를 같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 수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달 중으로 정부가 그 저 PBR주 가치 제고 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에 등을 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종합상사 이런 것도 역시 그 맥락에는 저 PBR 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쳐서 나가겠다. 이건 좀 잘 된 것 같아요. 주주환원 정책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PBR도 또 한쪽으로 부각되고 또 자동차 부품들도 해외 영업 강화 뭐 이런 이슈로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또 타이어도 올해도 호실적이 보일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체 주기에 도래했다. 이러면서 이제 타이어도 좀 철강도 이제 일부 저 PBR 호재에다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 뭐 이런 걸로 움직였습니다. 또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원격 의료도 오늘 비대면 진료 확대 이게 이제 법 제정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그런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그 저 PBR 이슈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빠져도 우린 전혀 다른 게 이제 바로 이 저 PBR 주식의 이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백만개미 스쿨은 여러분이 가입 문의는 카톡에 100엔트 이렇게 해서 친구 찾기에서 들어와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이번 주에 나타난 저 PBR 이슈가 어젯밤 이제 그 뉴욕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관련주들을 일제히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냥 보통 올랐다가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PBR 주식이 없는 분들은 좀 황당하고 이게 뭔가 이게 황당하고 또 저 PBR 주식을 마침 잘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또 부럽고 또 뭐 이런 게 이제 현실이죠. 부럽고 뭐 이게 뭐 야 이거 어떻게 이제 그거를 샀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평가할 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디스카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버블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 그래서 이제 모멘텀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멘텀 시장인데 이게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모멘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이제 제가 그 8일에 나가서 이쪽에 대한 얘기가 질문이 와서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 나시면
815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 저PBR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싸야 되는 거예요. 주가 총 합친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죠? 디스카운트 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됐던 이 저PBR 주식들이 순식간에 요새 며칠 사이, 아주 며칠 사이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서서히 우리 시장에 있는 디스카운트와 버블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약간 버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뭐 주식 투자 너무 어렵다. 뭐 갑자기 이게 가다가 뭐 갑자기 이게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컴플레인도 자꾸 하시면 이거 버릇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몰랐던 거 하나,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한 거 하나,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 그 수요일, 목요일에 이미 이 저PBR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찾아보세요. 연기금이 지난주부터 삼성물산을 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느닷없이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난달 25일 날에는 이게 전 기관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기관 금융투자니 뭐 이렇게 확대돼 갖고 기관이 갑자기 이제 대표적인 저PBR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삼성물산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가 매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을 보낸 다음에 월요일 날 저PBR 주식의 밸류업을 정부가 뭐 이렇게 한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화돼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월요일까지 몰랐어요. 그러다 외국인들이 삼성물산을 사기 시작한 게 화요일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화요일 날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스닥을 때리면서 코스피의 저PBR, 왜냐면 저PBR이 코스피에 많으니까 코스피의 저PBR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스닥은 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급하게 시장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본론 소리 하는 분도 오늘 이제 만났는데, 아니 그 연기금 이제 기관 걔네들은 뭐 저PBR 그 밸류업 그거 시행 사실을 뭐 사전에 알았냐? 사전에 안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갑자기 무슨 핫 이슈도 아니고 그런 저PBR 주식들, 물산도 그렇고 되게 잘 안 움직이는 주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좀 찜찜하긴 해요. 사전에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알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게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참 싸다고 생각해서 샀다 이러면 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한국 시장이 주시장이 이꼬라지다. 지들만 뭐 미래 알고 다 해서 개미만 물먹이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 떠나지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뭐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 전쟁터가 어떤 성격의 전쟁터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맨날 뭐 그러면 진짜 한국 주식시장은 떠나야 되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뭐 성격은 다르겠지만 뭔가 있겠죠. 근데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사들어갔던 움직임이 레이더에 걸렸어요. 지난주에 우리한테 걸렸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매매 원칙이라는 레이더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느닷없이 썸네일에 삼성물산이 등장합니다. 돌려보세요. 삼성물산이 등장합니다. 뭐 제가 리딩방이 아니니까 물산 사세요 이럴 수는 없고
매매 원칙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수급선이 딱 돌잖아요. 이건 뭐지? 그런데 보니까 연기금 기관들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급 라인이 우상향으로 틀면서 기관들이 딱 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만개미는 외국인보다 빨랐어요. 외국인은 월요일날 공시화되고 화요일, 수요일,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기 수급선으로 한국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11, 2평의 기울기의 변화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사전에 알았든 말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금이 그런 저피별 주식을 사서 모을래도 이 사람들이 어디 여의도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돈 주고 주식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하면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11, 2평의 기울기가 변화가 돼요. 이런 수급상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금융지주는 물산보다 더 먼저 일어났어요. 하루 전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썸네일에 올리니까 썸네일을 매일 보고 썸네일에 나온 그 종목들을 여러분이 체크해서, 이게 왜 올라왔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느닷없이 이게 왜 올라왔지? 이러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저도 몰랐어요. 정부가 무슨 저PBR 무슨 밸류업 한다는 거 몰랐어요. 지난주에. 알 수가 없죠. 정부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흔적이 매매 원칙상 11 이통성의 슬로프에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썸네일을 넣고 그거를 보신 분들은 지금 기분 좋죠. 그분들은 어쨌든간 열심히 공부하신 거니까 축하드려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신경 써서 안 보고, 그냥 맨날, 유튜브 그냥 듣고, 그냥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중한 여러분 재산을 투자해서 이게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안 나타나던 종목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백만개미 한세구가 갑자기 썸네일에 이 종목을 왜 넣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난 못 샀습니다. 그러면 그건 할 말 없는 거죠. 썸네일에 종목까지 정해서 써줬는데, 그거를 그냥 흘게 보고 말았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매매 원칙이지만 이 매매 원칙을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그 각각의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그 종목을 넣을 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뜨면 그거를 이건 안 나오던 게 왜 갑자기 나왔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기회 많으니까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어렵지도 않은 공부니까 그냥 거의 답안지만 안 주지 그 전까지 제가 다 풀어드리잖아요. 썸네일에. 그럼 그냥 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면 누구도 하실 수 있고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 누구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추천 안 한다고 말씀드리죠. 종목 추천하면 법에 걸려요. 그냥 그러거나 이판사판이다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썸네일에 어떤 종목을 써놓는 거는 그거는 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PBR 이 내달리는 거 그래서 용케 그거를 알아차려서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이게 이제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거 언제 팔지? 언제 팔까요,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11.2평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저렇게 많이 샀는데 뒤늦게 오늘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기관은 이제 실타임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부터 너무 힘써갖고 미리 사서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뒤늦게 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아주 끝장을 내게 잡아 당겼어요. 마침 이제 미국 시장도 비실거리고 뭐 이러니까 미국 시장은 당분간 좀 충격이니까 여기서 또 한번 해갖고 가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뭐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돌아왔다고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산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지들 거 안 팔고 도망가요? 못 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줄일 거 아니에요. 그 줄이는 게 레이더에 딱 걸리는데 그게 뭐예요? 11이평이 죽어요. 수급 라인이 11이평이 죽습니다. 이건 천하 없는 종목도 이 필터링을 안 거치고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물리면 같이 물리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그 추세가 살아있으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다 니네 내리면 나도 내려. 뭐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또 그쪽에서 이번 기회에 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떨어지는 코스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스닥에도 이번에 이제 그 기관이 코스닥 팔면서 이쪽 저 PBR 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이 빠진 거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진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저 PBR은 기관보다 늦었잖아요. 늦었죠. 근데 기관은 이제 아직도 실탄 때문에 코스닥을 때리면서 일로 옮겨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지는 것들을 탁탁 들어갔어요. 코스닥에서 사야 될 것들을 뭐 무조건 다 산 건 아니지만 사야 될 거를 샀다는 게. 그러니까 사야 될 게 어떤 거였냐?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거.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데 지금 이 난리통에 저 PBR 하니까 흔들린 거. 그거 샀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졌어도. 두 번째, 조금만 돌면 이제 수급 라인이 쓰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탁탁 이렇게 태핑 들어가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코스닥 팔아서 절로 갈까요? 막 이러시는 분도 또 오늘 뵀는데, 아니, 코스닥에 뭘 팔겠다는 겁니까? 어떤 종목? 종목이 정확히 정해져야죠. 그냥 코스닥이라고 다 팔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종목의 수급 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전에 죽어갖고 뭐 지금 형편없다 이러면 이거는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코스닥은 그거는 함부로 팔 일이 아니죠. 이게 뭐 맨날 저 PBR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PBR 또 위로 올라가면 그다음엔 저 PBR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저것도 이슈 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모멘텀 시장의 특징이에요. 화끈하잖아요. 그냥 디스카운트와 버블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에요. 아마 그게 세계에서 최고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장이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월 달에 우리가 제일 많이 빠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급이에요, 수급. 그래서 그거를 속이고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아까 이번에 이제 그거를 아셨으니까 주식 투자는 그냥 남 부러워하시지 말고 나랑 싸움이에요.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싸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원칙대로. 원칙에 뭐가 나타났다 레이더에 이거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러면 이유를 몰라도 수급 라인이 살아나면 일단 나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그거를 우리 귀에 들릴 때까지 기다리냐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금융지주나 삼성물산을 넣어드릴 때 썸네일에 저도 몰랐어요. 저 PBR. 몰랐어요. 근데 매매 원칙상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를 잘 아셨으니까 뭐 수많은 날들이 남았으니까 이제 잘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